강건우의 퓨처스 첫 선발, 19세 좌완의 성장 방정식과 한화의 육성 철학. 1. 고교 시절 토미 존, 그리고 프로의 문. 강건우가 고교 1학년 때 토미 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커리어 서사에서 중요한 맥락이다. UCL 재건수를 10대 초반에 경험한다는 것은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재건의 과정을 수반한다.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활을 완수하고 드래프트 2라운드 13순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류현진이 동상고 재학중 같은 수술을 받고 KBO와 MLB에서 최정상급 좌완으로 성장한 사례가 강건우에게는 단순한 롤모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같은 수술, 같은 포지션, 같은 구단에 대한 동경이라는 세 가지 교점이 겹친다. 물론 이것이 유사한 성장 궤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류현진 사례와의 비교는 강건우에게 영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기대치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2. 한화의 연속적 좌완 지명, 구단 육성 철학의 방향. 한화가 2024년 조동욱, 2025년 권민교, 2026년 강건우로 3년 연속 2라운드에서 고졸 좌완을 지명한 것은 구단 차원의 의도적 자원 배분으로 읽힌다. 이 패턴은 즉시 전력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팜 운영 철학과 연결된다. KBO에서 좌완 투수는 구조적으로 희소 자원이다. 왼손 타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대야구에서 좌완 투수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한화가 이 포지션에 3년 연속 드래프트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즉시 전력 보강에 한계가 있지만 3에서 5년 후 복수의 좌완 자원이 동시에 성숙하는 시나리오를 겨냥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비교할 만한 사례로 두산 베어스의 우완 투수 연속 지명 기조가 있다. 두산은 특정 시기에 고졸 우완 투수를 지속적으로 드래프트해 성공적인 투수진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성패는 지명된 선수 중 몇 명이 실제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탈락률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3. 1군 투입과 2군 재파견, 김경문 감독의 판단. 강건우가 1군에서 5경기를 소화한 뒤 2군으로 내려간 것은 처벌이 아닌 육성 전략의 일환이다. 김경문 감독이 졌을 때만 긴 이닝 던지면서 데리고 있었다. 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팀이 지고 있는 경기에서 추격조로 활용하는 방식은 신인 투수에게 실전 경험을 주지만 동시에 최악의 조건에서 던지게 만드는 구조다. 득점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등판하는 투수는 상대 타자들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 신인 투수 입장에서는 실전 이닝을 쌓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의 긴장감과 집중도는 정상적인 접전 상황과 다르다. 이 방식으로 쌓인 경험이 실제 성장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선수마다 다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유망주를 가비지 타임에 투입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던지다 보면 자신감 저하나 나쁜 습관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문 감독이 2군 선발 파견을 선택한 것은 이 우려를 인식한 교정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4. 도루 4개 허용, 킥모션의 과제. 퓨처스 첫 선발에서 강건우가 드러낸 가장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는 킥모션이다. 3이닝 동안 도루 4개를 허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포수의 송구 문제만이 아니다. 투수의 투구 동작이 느리면 아무리 포수의 어깨가 강해도 도루를 저지하기 어렵다. 좌완 투수는 1루 주자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우완보다 유리한 포지션이다. 1루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주자를 묶는 효과를 갖는다. 럼에도 도루를 다수 허용했다면 투구 동작의 특정 구간이 느리거나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교정 가능한 영역이지만 교정 과정에서 투구 폼 전체의 밸런스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KBO의 젊은 좌완 투수들이 퀵모션 교정 과정에서 제구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강건우가 이 과제를 어떤 속도로 해결해 나가는지가 2군에서의 선발 경험이 가져다줄 핵심 성과물이 될 수 있다. 5. 3이닝 69구, 투구 효율의 현재 수준. 3이닝에 69구를 던졌다는 것은 이닝당 평균 23구로 선발 투수에게 요구되는 효율성, 이닝당 15에서 18구에 비해 높은 수치다.
볼넷 3개가 이 투구수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구 불안정과 높은 투구수는 젊은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19세 신인이 3이닝 69구를 던진 것이 실망스러운 수치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단계인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고교 무대와 프로 퓨처스의 타자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첫 선발 등판에서 제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고졸 신인 좌완 투수들이 퓨처스 초기에 어떤 투구수 효율을 보였느냐이다. 이 비교 없이 강건우의 현재 수치를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은 맥락을 놓칠 수 있다. 6. 장래성이라는 말의 무게. 김경문 감독이 장래성이 굉장히 있다고 표현한 것은 현재 성적에 대한 관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 설정이다. 감독의 이 발언은 강건우가 당분간 이 군에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장래성이라는 말은 야구에서 양날의 검이다. 이 말이 붙은 선수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의 낙폭은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았던 선수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강건우가 이 기대를 짊어지면서도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 한화가 류현진을 육성한 구단이라는 사실이 강건우에게 특별한 맥락을 부여하지만 그 맥락이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구단과 코칭 스태프의 과제다. 19세 좌완의 첫 선발 등판 4실점은 숫자로서는 실망스럽지만 그 경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느냐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남는다.